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요즘에 좀 정치적 상황에서 별로 이소영 의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작년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다가 최근에 별로 안 보였죠.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뭐 하나 했더니 이게 최근에 그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2개를 잇따라 발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이게 사실 작년에도 이미 이슈가 됐었죠. 이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안 되다 보니 일단 투자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한국 주식 투자하는데. 왜냐하면 소득을 좀 많이 올려서 특히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배당주 같은 걸 좀 많이 사서 배당을 좀 많이 받게 되면 이게 합산이 돼버리면 세금이 더 세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분리과세를 해주길 바랬는데 이게 좀 잘 안 풀리고 있죠.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 부분에 이게 결국은 이제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 좀 자산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대주주들 상관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먼저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게 이 최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로 상태로 만드는 그 흔한 말로 이제 PBR 1배 미만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거나 이제 경영권을 승계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예정인 그런 기업들, 특히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멀쩡히 좋은 회사인데 실적도 괜찮고 성장성도 있고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에서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요거를 또 이번에 주말에 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낸 이 발의한 2가지 법안에 흐르는 백그라운드에는 이재명 총재가 지난달이었나요? 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했을 때 PBR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PBR이 0.2배, 0.3배 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내 이 시장의 상장 어떤 수준, 상장사들의 수준을 주가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강제로라도 이를테면 청산을 하는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소영 의원의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앞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좀 새로 발의한 내용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는 상속세, 증여세 부과 기준이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세금의 그 과세 과세 기준을 평가를 할 때 상속 개시일과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주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속세나 증여세 금액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주가가 당연히 높으면 그만큼 상속세나 증여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를 높게 놔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예를 들어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라든가 CB 발행이라든가 등등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이제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해야 되는 그 회사의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그 후계자가 되겠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영권을 이제 장악을 하면 주가를 그때부터 이제 부양하는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 2가지 중요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 열리고 현재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지금 50%가 좀 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 2가지 내용들은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배당 소득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그 소득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다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더 관심을 뭐 나도 개인 의원 자격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여소야대 이 국면에서 현재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이 여대야 아주 극소 이런 국면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법안들 아마 대부분 다 통과가 될 거고요.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될 거고요. 결국 이런 큰 흐름에서 이런 세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사뭇 다른 그런 제도적인 상황이 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회사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 사실은 일본이 작년에, 재작년에 2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밸류업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2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를 때 그게 갑자기 한 3년 전부터 제도 준비된 게 아니고요. 길게 가면 2013년도에 이제 고 아베 총리가 2기 이제 정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엔화 약세 정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근 10년 다 돼서 2023년, 2024년 요때 이제 빛을 발하면서 일본의 주가가 좀 뛰었던 겁니다. 올해는 뭐 작년까지 워낙 많이 올라간 거였다는 부담 때문에 주춤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런 제도적인 조치들이 먼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따라서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뭔가 좀 해볼 만한 투자를 해볼 만한 시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국장 투자는 뭐 탈출이 뭐 지능 순위에 이따구 말들이 좀 안 나오긴 그런 세상에 이제 곧 오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면 톱 기사는 정시 전망 기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고스탑 미중 협상에 달렸다. 아침에 뭐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이제 잘 우리 앵커분들이 전해드렸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결과가 아직 우리가 확인한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제 내일 베센트 장관이 현지 시간 내일이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늦게나 뭐 내일 나오겠죠.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라는 분위기인데요. 2018년도 1기 때 비교해 보면 출발이 그때보다 좀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베스 장관이나 이제 허이펑 총리의 부총리의 얼굴만 봐가지고 표정만 봐가지고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결국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 미중 협상이 지난주 후반에 미국 시장의 어떤 발목을 좀 잡았던 그런 굉장히 경계감을 좀 자극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쪽으로 된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한번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는 코스피가 0.6%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지난주는 코스피가 얼마 올랐냐보다는 이제 외국인의 이 수급이 더 관심이 많이 모였던 그런 주였죠. 지난주에 외국인이 5,466억 사서 2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2주 연속 순매도를 했고요. 물론 이제 5,400억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샀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의미를 부여하자기에는 아주 좀 이르긴 합니다. 2주 연속 샀다라는 것도 사실은 올해 연초 그다음에 3월이었나요? 그때 한번 외국인이 좀 산 적이 있었죠. 그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뭐 또 섣부르게 외국인 수급이 돌아섰다. 이제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미중 이 관세 협상이 좀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외국인들 수급도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주말 사이에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들 쭉 보면 이 외국인들 수급과 그 다음에 환율을 연계해서 쓴 기사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율이 좀 떨어진 게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건 분명히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딱 볼 수는 없고요. 외국인들이 이게 정말 완전히 추세적으로 국내 시장을 들어오려면은 결국 이제 한국의 이 펀더멘탈 문제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의심, 의혹, 뭐 어떤 좀 불안함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둔다 이렇게 뭐 혹시라도 이제 기사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더라도 지금 너무 그거에 이렇게 경도되시면 좀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뭐 표 앞서서 쭉 마켓 시그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는 역시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5월에서 10일 사이에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출입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10일까지 뭐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전체 한 달을 판단하기 좀 이르긴 한데 일단은 4월 달에 수출이 좀 나쁘지 않았죠. 또 반도체가 좀 수출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5월에 이 첫 열흘간의 수출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앞서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특별히 더 첨언은 하지는 않겠고요. 역시 소매 판매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되겠죠. CPI 당연히 뭐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얘기는 LIG 넥스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LIG 넥스원이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 이제 기사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동안 방산주들을 좀 잘 나갈 때 LIG 넥스원은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한 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죠. 왼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8%, 한화시스템 113%, 현대로템 85%. 예,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좀 거의 6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지금 43%까지 내려왔는데 하여간 50% 불과 한 달 사이에 확 올랐었던 게 이 종목이죠. 반면에 이제 LI인덱스는 유일하게 지금 30%대인데 저것도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죠. 그러지 않았으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LIG 넥스원이 주가가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유난히 좀 뒤처졌었다. 이렇게 유난히 뒤처졌던 이유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종목들,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게 다 사실은 수출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해외 수출이 이제 그만큼 늘어나고 크게 급등했던 거죠. 반면에 LIG 넥스원은 수출 비중이 17%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내수가주만 이렇게까지 실적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증권사들이 좀 뒤늦게 목표가 상향을 좀 잇따라 좀 올리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12.5%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도 좀 더 예상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좀 계속 좀 크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LIG 넥스원은 특히 이제 이 발사체 쪽 상당히 강하죠. 천궁2를 비롯해서 이 발사체 쪽 상당히 좀 강한데, 뭐 천궁, 비궁, 형궁 이런 쪽 뭐 이게 다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또 수출을 하면 사이즈가 또 크죠. 천궁2 같은 경우는 뭐 한 세트 뭐 수출하면 조 단위 이렇게 나오니까요. 특히 중동 쪽에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도 지금 보면 주가가 이제 38% 오른 거니까 지난 금요일 날 주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늦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좀 LIG 넥스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사실 좀 반도 채 아직 주가가 좀 뭐 못 오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뭐 118%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에 현저하게 좀 눌려있던 게 지금 이제 뚫리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와치 또 봐야 되죠. 월요일 날이니까 지난주에는 뷰티 뭐 완전히 반짝반짝했습니다. 뷰티 종목이 진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면은 신한자산운용 소울 화장품 탑3 10%가 넘게 수익률이 좀 나타났고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화장품 ETF도 8.5%나 주가가 수익률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품은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 쪽도 지난 4월 달에 두 달 연속, 3월, 4월 이렇게 두 달 연속 중국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퍼센티지의 폭이 이렇게 큰 건 아닙니다. 5% 전후 정도 큰 건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하나도 좀 이 중국 쪽에 대한 이 수출, 화장품 수출도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 조금 알아보니까요. 하이엔드 제품은 여전히 유럽이 좀 셉니다. 근데 이제 로우엔드 제품은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저가부터 중고가까지 소위 말하는 이 중가 브랜드 대역이 지금 사실은 좀 우리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해볼 만한 건데 가격대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품질 수준도 중국의 저가 브랜드보다는 우리 훨씬 높고 사실은 품질 수준만 놓고 보면 뭐 유럽의 아주 정말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도 많이 뒤처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 화장품들의 장점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제 풀 어떤
커버리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 한방까지 포함한 그런 화장품, 중국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이런 쪽까지 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뭐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다 뭐 지금 뭐 활발하게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도 한동안 잘 나가다가 이제 밀려났다가 다시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한한령 얘기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기간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1% 정도. 그러니까 화장품이 10% 넘었으면 굉장히 높았던 거죠. 동남아가 1.78%로 간만에 좀 올라섰고요. 브라질이 마이너스 4%입니다. 브라질이 지금 브라질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브라질 국채 투자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지금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브라질 해와라 가격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채 뭐 14%, 15% 좋은데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환율이 16% 떨어지면 15% 국채 그러니까 채권 투자 수익 내도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이 환율 문제, 헤아라의 추이, 헤아라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추이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개별 상품 중에서 삼성자산운용의 미국 AI 전략 핵심 인프라 요 ETF 상품이 7.8%로 일주일 동안 7.8%니까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